현대시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1위로 뽑힌 윤동주. 한 대학에서는 그가 살아생전 다녔던 기숙사 건물을 윤동주 기념관으로 개장하기도 했죠. 29세, 꽃다운 나이로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도 윤동주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를 적지 않게 남겼는데요. 윤동주를 위한 강의록 저자는 학생들에게 윤동주의 일상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시인은 때려야 뗄 수 없다. 윤동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동주 씨가 거의 자신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북간도 명동촌에서 성장했습니다. 북간도는 백두산과 두만강의 북쪽 지역으로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워 중국을 정복하면서 근거지를 북경으로 옮기고 성지처럼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농사는 물론 사람의 출입도 제한하는 분위기여서 무인도와 같았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 있는 이 지대를 일컬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섬이라 하여 간도라고 했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으니 북간도라고 명명했습니다. 두만강 국경 주변에서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터전을 잡으면서 이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조선 사람들은 비하와 거짓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요. 후에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은 이때 북간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간도에서도 윤동주의 할아버지는 땅을 부지런히 개간하여 부를 이루었습니다. 문맹자였던 할아버지는 북간도에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고 기독교에 입문하기도 합니다. 어린 윤동주는 이때부터 할아버지를 통해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후에 윤동주와 가족들은 명동촌에 있던 좋은 기와집을 뒤로한 채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던 만주벌판의 용정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20평 남짓한 초가집에서 3대가 함께 살게 되죠. 윤동주는 그곳에서 기독교계 은진중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은진중학교를 다니며 학생 윤동주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존하는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쓴 시는 1934년 12월 24일에 쓴 3편의 시인데요. 당시 17살의 윤동주가 쓴 시 가운데에서도 잘 알려진 시는 초한대이죠. 초한대.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윤동주를 위한 강의록의 저자는 이 시에서의 핵심은 사면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심지라는 단어에 집중했는데요. 심지는 촛불에 없어서는 안 될 장치이고 동시에 한자로 마음심, 뜻지를 써 마음의 뜻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했다고 보는 것이죠. 즉 소년 윤동주의 초한대는 자기 희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안에서 강자의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세상에서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죠. (1935년) 4년제 은진중학교를 다니던 윤동주는 상급 학교인 전문학교에 가기 위해 5년제 숭실중학교로 편입하게 됩니다. 평양의 숭실중학교는 기독교계 명문학교로 윤동주는 이곳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숭실중학교에서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가 가장 격렬했던 평양에서 학생들과 경찰들은 주먹다짐을 할 정도였죠. 미국인 교장이 경찰서에서 학생들을 빼오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미국으로 추방되고 맙니다. 1936년 1월부터 3월까지 학교는 떠들썩했고 이 과정에서 윤동주는 항일운동에 가담하며 항일의식을 키우게 됩니다. 이후 숭실중학교는 폐교가 되었고 윤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명중학교에 편입하게 되는데요. 광명중학교는 명문이었지만 친일 학교였기에 항일의식을 키우고 있던 소년 윤동주는 처음으로 원치 않는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시로 나라를 향한 마음을 담아낸 소년. 그의 진심이 담겨있기에 우리는
그가 떠나고 80여 년이 지나서도 그의 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